그때는 저희 쓰레기통 맨날 뒤졌거든. 검찰 쓰레기통 막 똥 묻은 거. 자세한 거. 늘본 공작 들어온 김에 얘기 좀 나눠볼게요. 특히 이제 보면 윤석열이 강조했었어. 이걸. 그죠? 노컷뉴스? 네, 리박스쿨 논란. 늘봄학교 강조했던 윤석열. 나랏돈 안 아까워. 계속 이렇게 늘봄학교 찾아가지고 뭐 대단히 많은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런 술래잡기 나 잡아봐라도 하고. 요 사진이 막 도는 이유가 파란색 옷 입은 시민 뭐 체포하러 다닌다고. 하여튼 그렇게 밈으로 또 돌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보도도 있었죠. 경향신문. 네,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성급하게 1년 앞당겨 극우 세력 강사 공백 파고들었나. 결국 이게 이제 교육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체제, 정권 안보의 차원, 그리고 지지 기반 육성 강화의 정치적 차원에서 늘봄학교를 받아들여서 키웠고 성급하게 확대하지 않았나 하는 예산 얘기가 돌고 있고요. 심지어 JTBC 당시에 계엄 담화문에도 지금 와서 보니까 늘봄 관련 예산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엄의 사유에 보시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다른 거는 1조 원, 뭐 4조 뭐 이런 사이즈의 삭감이야. 요거 이제 따져보면 이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조 단위 삭감액 사이에 384억. 상대적으로 완전히 작은 액수잖아요. 근데 아이돌봄 지원수당이 저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대단히 아팠던 거야. 그렇죠. 이게 뭔가 카운터블러 이 아킬레스를 탁 가격당한 거야. 왜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을 넣나 뒤늦게 보니 이게 실제로 저들에게서 정치적인 약점을 가격당한 거였구나.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책 총괄할 때 보면 네.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막 이제 끼어들어오잖아요. 정책 공약들이. 그렇지. 그런데 그 뒤에 배후에 뭐가 숨어져 있는지는 이게 알지를 못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김건희가 문화예술 관련해서 누구 사람 시켜서 뭐를 넣어라 빼라 막 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건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막아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전문가스럽게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거는 이제 잘 알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아주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해서 집어 넣은 거죠. 뉴라이트 그 계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내란 대행 한덕수부터 최상목 지금 대행이 이주호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사람이 몰랐을까? 이주호도 이 늘봄 학교 관련해서 대단히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이게 자기 판단이 아니라 이게 VIP 1, 2의 대단히 주요 관심 항목이고 요게 사실 이 정권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하는 충분한 신호가 갔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그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는 돈과 인적인 자원들이 결국은 활동하는 양상들 보면 정치적인 집단 행동에 그 거론되거나 동원되는 사람들이라는 게 다 보이잖아. 네. 자, 실제로 그러면 저렇게 삭감하고 그러면 돈을 또 막 땡겨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관련해서 우리 봉지욱 기자가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하는 겁니다. 뉴스타파 후원회원이자 현재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2025년 초등학교 현장은 늘봄학교와 디지털 교과서 관련 예산은 넘쳐나는데 디지털 교과서 관련 예산도 요게 이주호가 전폭적으로 밀던 아주 냄새나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나머지 복지, 학습지도, 학교행사, 학부모회, 학생회 예산은 50% 감액됐습니다. 시설 보수 예산 서울시 교육청 47% 감액입니다. 돈은 다 디지털과 늘봄으로 흘러갔습니다. 리박스쿨 취재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 봉 기자가 이제 이 제보 번호를 오픈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도 그 방송하면서 또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사이에요. 수백 개가 들어와요. 그걸 뭐 욕인지 뭔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읽어봐야 이런 걸 찾는 거예요. 하도 많은 그 문자 제보 들어오는 거, 제보
있지만 협박 뭐 별의별 게 있는 걸 다 읽어봐야 이런 걸 지금 찾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노력이죠. 기자질이 학교 못해요. 옛날 저희 검찰 출입할 때 28년 9년 전에 그때는 저희 쓰레기통 맨날 뒤졌거든. 검찰 쓰레기통 막 똥 묻은 거. 파쇄한 거. 거기다가 검사실에서 이렇게 수사하다가 파쇄한 것들 이렇게 흘려요. 그럼 막 12 그때 당시에 내란 수사 같은 거 할 때는 얘기 안 해주거든. 그런 화장실 뒤지면서 그때는 아주 이렇게 지금처럼 아주 파쇄가 완전히 가로내지 않았어. 길게 국수처럼 나오는 파쇄할 때야. 그리고 이게 쓰레기통 아예 통째로 가져다가 보도국에다 쫙 펼쳐놓는다고. 별 이상한 냄새 나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기자는 못할 짓이긴 한데 우리 동 기자 같은 경우에 이 선거 국면에 정말 큰일 많이 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늘범 스쿨 관련해서 뭐가 본물이 터지니까 이제 네티즌 수사대들이 큰 도움이 되고 계세요. 자, 이런 것들도 뭐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늘봄 관련해서 말이 많네. 그래서 조달청 검색해봄. 늘봄으로 검색하면 오늘까지 30만 9천여 건의 사업이 검색됨. 무슨 말이냐면 늘봄 사업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용역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업체가 2월에만 63억을 가져갔대. 이제 네티즌께서 검색을 해본 거야. 이게 30만 9천 건 중에서 일단 낙찰된 것만 3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특정 시기에 많이 가져간 업체가 눈에 띄어서 보니까 2월에만 63억 챙겨간 회사도 있더래. 자, 그런데 보니까 직원이 4명밖에 안 되더래. 뭐 이러면서 이제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네티즌들이 이렇게 조사해서 포스팅해 주시는 자료들이 정말 기자들이 취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30만 건이 될 거예요. 한 2조 가까운 돈을 분해해서 논아 먹으려면, 네? 요거 정말 일반 언론이나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하기 되게 어려운 사안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용환 교수에 따르면 거의 이건 특검 사안으로 가야 된다. 이건 왜냐면요. 정말 큰 단체도 있지만 작은 단체들이 여러 개로 분산돼 있고 막 하잖아요. 그게 뭐 무슨 협회 이름도 있고 회사 이름도 있고 무슨 연구원 이름도 있고 뭐 무슨 장학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서 도저히 이게 그 연계고리를 다 찾기가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전체적인 설계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누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까지를 다 찾으려면 전체적으로 종합 특감 그러다 보면 이제 늘봄 이런 것들 교육청 이런 거 다 감사까지 샅샅이 해야 되겠죠. 제가 며칠간 이렇게 주변 취재, 자료 취재를 해본 경험 그리고 오랜 탐사 기자로서의 통밥 다 동원하면 저는 이게 대통령 수준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 재건, 내셔널 빌딩 차원에서 핵심적 권력기관이 공유한 국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데이터베이스와 홈페이지 등을 가지고 이게 구축하는 작업만 해도 간단한 작업이 아니거든. 그러면 요거는 뭐 정통과기부 정도, 그 다음에 교육부, 그리고 검찰, 국방부 뭐 이런 유관 주요 권력기관이랑 통합된 TF팀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은 내셔널 빌딩 차원의 소위 말하면 거버넌스의 문제로 요거를 취급하고 계속 체크를 해 나가면서 정기적인 진행이 있었을 것 같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11년에 MB 정부였죠. 그때 당시에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하는 문건을 입수해서 고발을 하고 그때 당시에 박지원, 정청래 의원이 팀 TF를 맡아서 요거를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자료 입수하고 내부 제보자를 만났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MB 때도 권력을 유지 강화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그때는 이제 반국가 단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 반정부
그 세력의 DNA를 파괴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좌파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근데 이 좌파들이 특히 문화계, 종교계, 뭐 연예계 이렇게 많다. 특히 이 문화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계 좌파를 색출해서 그들을 고사시키는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요거를 매주 청와대 그 홍보기획수석실에서 기획수석이 주재를 하고 문화부 국정원, 그렇죠, 국정원, 이번에도 국정원 들어갔을 겁니다. 문화부 국정원 주요 그 차관에서 국장급이 보고를 직접 받고 실무국장들이 다 와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한 거예요. 블랙리스트 결국엔. 그렇죠. 그래서 블랙리스트 만들고 종교단체 뭐 그런 블랙리스트가 다 나왔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지면서 박근혜가 또 이어갑니다. 박근혜 2기 또 블랙리스트가 강화되죠. 요 연장선상에서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어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보면서 그렇게 그 홍보 기획 수석실 정도가 대통령한테 직보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맞는 추론으로 보여집니다. 뭐 제가 정부 참여해서 일해본 그런 경험하고 빗대어서 보면 지금 추론이 뭐 가장 그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 교수님 말씀 맞다나 특검 차원에서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뭐 유사한 케이스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국정교과서라는 걸 다시 하려고 했어요. 엄청나게 공을 들였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거죠, 사실 따지고 뭐 다 그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할 때 일종의 전위부대 역할을 시키려고 그런 여론 조성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수석이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조금 피했죠. 그랬더니 이제 행정관을 한 명을 이제 저한테 보내서 계속 설득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을 했죠. 역사의 다양성을 믿느냐, 획일성을 믿느냐 하니까 그 역사 교과서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당연히 다양성이죠. 그 다양성인데 왜 국정교과서를 하려고 하느냐. 그 뒤로 이제 저한테는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놈은 아니구나 이런 거죠. 근데 나중에 다 문제가 돼서 상당부의 그 상당수의 관료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책임 소출 당했고 결국은 신용진 교수님이 윤석열 정권만 무너뜨린 줄 알았더니 따지고 보니까 박근혜 정부도 무너뜨렸네. 네, 바로 이 기사 보시면 아실 텐데 뉴스토마토. 네, 황당한 리박스쿨 역사관 가짜 위안부 때문에 박근혜 정부 흔들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역사 조작 이런 시도를 계속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리박스쿨이 박근혜 때 하지 못한 국정교과서 사업을 늘봄 학교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사회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경향신문 보니까 네, 기후위기는 사기극, 리박스쿨 강사 이런 학자가 가르쳤다. 네, 이름 낯익으시죠?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 환경교육 맡아. 이산화탄소는 창조신학의 근거 등 주장. 네, 이런 분들이 검증도 안 됐다는 것들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원전 뭐 할 때 그 반대 후쿠시마 때 많이 후쿠시마 할 때 많이 하던 분 아니에요? 네네. 자, 경향신문 속보입니다. 네, 리박스쿨 대표 별도 운영업체 올해 강사 자격증 14개 등록. 그러면 이게 엄청난 특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그 자격증 하루면 줬다는데 14개 종목을 얼마나 많이 배출했을까요? 14개를 땄다는 게 아니라 14가지 종류의 자격증을 이제 자기들이 주관해서 민간 자격증, 정부 위탁 민간 자격증을 발행할 자격을 얻었다 그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일종의 맘대로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 저게 차터 비즈니스 아닙니까? 자격증 사업이. 정말. 자, 범위도 전국적입니다. 뉴시스. 네, 리박스쿨 대표 운영협동조합 인천, 부산 초교에도 방과후 강의 공급. 최소한 14개 종목에 다양하게 리크루트된 인력을 파견했을 텐데. 자,
요게 이제 본질이죠. 오마이뉴스. 댓글 부대, 리박스쿨, 극우 성향 매체, 시민 기자 양성 관여. 네, 댓글 부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논평가나 기자로 자꾸 확대시켜서 가짜뉴스 확산의 파이프라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약간의 변형된 외연 확대 현상인데, 한결에 보면. 네, 리박스쿨,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치동, 입시업체, 삼각 커넥션. 계속 이렇게 융합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를테면 단독기사. 네, 늘봄, 그룹홈까지 번진 리박 커넥션, 스타 강사도 연로. 늘봄은 이제 학교 방과 후 활동, 그리고 그룹홈은 이게 이제 별도의 복지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로 확장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게 이제 뉴스타파에 따르면 또 다른 선수들이에요. 네, 또 다른 자손군 댓글팀, 민주당 해산운동본부 트루스코리아 100만 원씩 포상금. 상금을 이렇게 어디서 땡겨서 이거를 돈을 유통시켰냐 말이야. 그런가 하면 또 MBC도 뭐 또 새로운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고요. 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한참 뭐 종교단체로 이게 확장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요 실체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서병수 의원이. 자, 늘봄학교에 종교단체도 참여해야. 네, 종교단체도 빨대 꼽는 거지. 돈 땡기려고. 근데 하는 짓들은 똑같이. 빨갱이는 죽여도 돼. 요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이게 단체가 생깁니다. 기공협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기공협. 네. 무슨 뭐 기공사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네, 학교 밖 늘봄학교에 종교단체 참여 필요. 그러니까 서병수 종교 정치인이 오늘 딱 던지면 단체가 받아요. 이거 사전에 다 짜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거 맞죠? 네. 자, 미리 사실은 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거 실무 단체가 될 텐데, 예장 합동 교육원 요런 이제 기구가 생깁니다. 거기서 받아요 이제. 네, 특히 최광염 원장은 정부가 새롭게 추진 중인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늘봄학교와의 연계를 강조했다. 예장 합동 총회 미래교육원이라고 하는 곳. 계속 이제 이 소위 말하면 늘봄이라고 하는 파일을 논아먹는 직설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제가 이제 리박스쿨 이걸 초도에 이제 기자들한테 취재해보는 게 좋겠다 하고 이렇게 단초를 하고 했더니, 엊그제 이제 한 기자가 또 그걸 제보를 하더라고요. 여기 손효숙 대표라는 사람이 감리교에 뭐를 맡았다고. 종교 쪽이랑도 관련이. 그래서 고구마 줄거리로 그 위를 이렇게 좀 거슬러 가보는 게 좋겠다. 기자가 저한테 연락이 오길래, 그래 누구 특정 인사들, 처음에 뉴라이트를 만들 때 그 관여했던 그쪽에 있던 사람들의 몇몇 그 저기를 짚어서 이런 부분을 취재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김행이랑 소녀숙이랑 얘기하는 게 있던데, 김행이 엄청나게 깊이 관련된 것 같아요. 김행, 리박.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상당히 김행이 깊이 관여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계속 드러납니다. 제가 뭐 모니터한 내용을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면, 김행이 김문수한테 리박을 소개하면서 리박 쪽이 엄청나게 많은 외곽 조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지지를 내가 끌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행도 상당히 중요한 리박으로 향하는 중간 포인트다 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김행 리박 스쿨. 그러면은 이제 또 연계고리가 그렇게 보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고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것이 그 리박스쿨. 김문수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김행이 과거 방송에서 리박스쿨을 언급한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유민주 총연맹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거기에 50여 개의 보수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리박스쿨. 그분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도도 잘 안 하시잖아요. 경선 초기 지지 세력이 없는 김문수에게
리박스쿨에게 김행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요 도와드릴 건 없고요. 제가 기독교 쪽하고 보수 우파 11년대 쪽하고는 관련이 굉장히 깊다. 그 지지선언하는 걸 이끌어드리겠다. 이런 말을 한 후 대선에서 온라인 손가락 전쟁을 강조하는 칼럼을 쓴 김행. 완마 이거 리박스쿨 관련 수사에 김행도 포함돼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려요? 동의하시는 분은 함성을 질러. 함성. 와. 지금 이 영상이 최근 그 김문수 캠프에서 책임자 일대한 인터뷰인 거죠, 이게. 자기가 생색내는 거예요. 예. 아, 리박스쿨이 정말 활동 많이 하고 공이 큰데 언론들이 리박을 안 키워준다고 오히려. 항상 이렇게 김행은 나중에 보면 엑스맨의 역할을 해요. 김행 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김건희와의 그 관계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코바나에 그 후원했던 명단에 그 회사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김건희와의 자연스럽게 이런 이게 결국 봉지욱 기자도 계속 추적하는 게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 인맥에 그렇죠. 대한 지도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마 검경이 수사를 한다고 그래도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인맥 지도를 가야 이제 정점에 누가 지휘자다 이런 게 나올 테니까 그렇게 보면 김건희 등등 이걸 몰랐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김행이 되게 중요한 진술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3가지 키 워딩이 나오는데 하나는 50개 단체 중에서 리박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도 연관되어 있고 시민단체도 연관되어 있다. 이들이 광장으로 나간 것이다. 이거를 내 김문수한테 엮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리박이 소위 말하면 태극기 모독부대, 내란 그 선동 세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해왔고 김행이 중점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봐서 자연스럽게 김행과 친분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김건희의 연관성도 나올 것이다 하는 부분이네요.